안녕하세요. 똑똑 김성원 아미쌤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요. 미야니시 타치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영원히 널 사랑할 거란다입니다. 네, 표지를 보면 공룡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6, 7세 정도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흥미가 많은 소재인 공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갖가지 이름들이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많은 이름들, 긴 이름도 어려워하지 않고 많은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공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면서 공룡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집중도가 높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자신이 낳지 않아도 입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키우는 어른들, 부모님들이라면 아이와 함께 읽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사랑받고 있고 영원히 널 사랑할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좋다고 생각해서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랍니다. 네, 표지를 보면 공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표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봅니다. 자, 영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 나오는 공룡은 아이들이 딱 질문하면 어떤 종류일까요?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티라노예요. 왜 그럴까? 하면 이빨이 날카로워요.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티라노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뒤쪽에 보면 다른 공룡도 있어요. 하면서 빨리 책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왜 그냥 가족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 되지 왜 영원히 널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책 속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영원히 널 사랑할 거란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폭풍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네, 엄마 마이아 사우라는 숲속을 거닐다가 작은 알 하나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아이 가여워라. 여기 있으면 누가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는 알 하나를 주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낳은 알과 함께 주워오는 알 함께 정성껏 품고요. 알이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며칠이 지나서 알에서 깨어난 공룡들이 태어났는데요. 자신이 주워온 알에서 태어난 아기가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걱정된 엄마는 알을 주워왔던 숲으로 알을 보내기로 하고요. 숲속에 두고 뒤돌아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다.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기, 엄마, 잘못했어 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는 아기를 꼭 껴안고 집으로 데려오게 된답니다. 두 아기를 사랑한 엄마는 밝고 명랑한 마이아 사우라에겐 라이트를, 티라노사우스에겐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라고 하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이트는 앙킬로사우루스 아저씨와 마주쳤는데요. 꼬마야, 이런 곳에 있다가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들키면 큰일 난다 이야기를 해요. 자,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육식 공룡에 속하는 거죠. 자, 엄마가 속하는 공룡은 초식 공룡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무럭무럭 자란 하트는 엄마만큼 키가 커지는데요. 그리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요. 빨간 열매를 주우러 바위산으로 가게 된답니다. 빨간 열매를 구하러 가다 하트는 티라노사우스를 만나고요. 마이아 사우루스 먹이로 착각한 티라노사우루스는 실망한 듯 하트를 쳐다보게 된답니다. 그래, 이게 뭡니까? 웬일일까요? 자신의 모습과 같은 티라노 하트에게 만나는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데려가서 각자 먹고 싶은 먹이를 상상한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가리킨 먹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인 마이아 사우루스였고요. 자신이 이제까지 마이아 사우루스인 줄 알고 있던 하트는 깜짝 놀라고 너는 티라노라고 정체성을 알려주게 된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마이아사우루스라고 알고 있던 하트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하트는 자기와 본 모습이 비슷한 그 티라노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하지 못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엄마에게로 달려온답니다. 하트의 울음소리에 나온 엄마 마이사우루스는 왜 그렇게 슬프게 우냐고 묻죠. 그런데 사우루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나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난 엄마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럴 때 엄마는 하트를 꼭 껴안고 넌 누가 뭐래도 엄마의 소중한 아들 하트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하면서 하트를 껴안고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자 하트는 고마워요 엄마. 엄마 전 엄마의 아들이에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하트는 먹잇감을 구한다고 티라노사우루스에게 가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덥석 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이후 하트는 더 이상 엄마와 라이트에게 돌아가지 않고요. 돌아가지 않게 되자 엄마와 라이트는 날마다 하트를 찾아 나서고 하트를 처음 만난 숲속까지 걸어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빨간 열매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는 하트야, 내 아기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까지고 너를 사랑할 거란다 하면서 숲속에 있는 하트 들으라고 하는 건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트에게 영원히 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책이랍니다. 네,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선생님이 간단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여러분은 책을 펼쳐 들고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그림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처음 읽을 때나 여러 번 읽을 때나 책 속에 하트, 엄마의 그 애틋함,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가슴 깊숙이 남아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고 책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장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어떤 장면으로 삼았나요?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하트가 티라노라는 걸 알고 엄마가 숲속에 가져다 놓으려고 갔다가 티라노의 울음소리 때문에 다시 껴안고 오면서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장면도 인상 깊었고요. 엄마의 사랑, 그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숲속에서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티라노를 만나면서 티라노가 하트에게 너는 분명히 티라노라는 걸 막 강조해서 알려주고 확인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트도 자신이 티라노라는 거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알게 되자 이때까지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에게 달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거짓말이죠? 저는 엄마의 아들이죠? 확인하면서 눈물을 또 흘리는 장면. 너무 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는 장면이라서 인상 깊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하트가 엄마와 라이트랑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떠나면서 엄마하고 라이트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잔뜩 숲속에다 쌓아놓는 장면입니다. 하트의 마음이 이렇게 쌓여있는 빨간 열매하고 맞닿은 것 같아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기억에 남는 문장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문장에 대해 의미를 많이 두고 있나요? 선생님은 마지막 문장에 내가 어디에 있던지 언제까지고 영원히 널 사랑할 거란다. 네, 부모와 자식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항상 옆에 있거나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나 시간적으로 많이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어디에 있건 내 자녀가 어디에 있건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이 문장을 선정했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뭐 예쁠 때만, 무엇을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건, 어떤 조건에 놓여 있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 그거를 사실은 숲속에서 엄마가 이야기하지만 숲속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는 하트에게 하는 이야기라서 더욱 눈물겨운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하트는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트도 커다란 공룡으로 자라게 된다면 육식 공룡의 본능으로 초식 공룡들을 잡아먹게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트가 알게 된다면 하트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를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이 유난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책을 읽고 간단한 내용 질문도 만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보세요. 왜 엄마는 작은 알을 주워서 집으로 왔나요? 네, 숲속에 그냥 두면 누가 먹어 버릴까봐 엄마는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죠. 주운 알에서 태어난 것은 마이아사우루스가 아니라 티라노였어요. 자, 주온 아이가 티라노였을 알고 엄마는 어떻게 했나요? 키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걱정하다가 원래 있던 숲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답니다. 엄마는 알을 두고 오다가 다시 간 이유는 뭘까요? 티라노의 숨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코 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내가 걷어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주워서 온 아래에서 태어난 공룡의 이름은 하트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라고요. 네, 하트는 숲속에서 티나를 만나고 엄마한테 갔을 때 엄마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하트가 아빠 공룡 같은 사우루스를 만나고 너는 미우라사우루스가 아니라 티라노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엄마한테 달려가죠. 그래서 나는 엄마 아들이에요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누가 뭐래도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란 소리 듣고 꽉 껴안습니다. 그 다음 티라노는 먹이를 구해오겠다고 나간 하트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했나요? 라이트랑 숲속으로 가서 하트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트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빨간 열매만 가져다 주겠는데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하트에게 엄마는 무슨 말을 했나? 하트, 내 아기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니? 내가 어디에 있던지 언제까지고 영원히 널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뭐 질문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꼭 어렵지 않더라도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질문 나누기 해보면 좋습니다. 네, 내용 질문을 해보았으면요. 몇 가지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생각 나누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왜 엄마는 숲속에서 작은 알을 주워 집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네. 사실은 그 알도 생명체이잖아요. 왜 엄마는 그것을 지나고 그냥 놔둘 수 있는데 자신을 집으로 가져왔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알이 신기하니까 어떤 공룡인지 알아볼 거예요 하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알이 누가 가져가거나 밟히면 생명체잖아요. 소중한 생명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져온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 알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덩그러니 숲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엄마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품어주려고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왜 엄마는 주워온 공룡이 티라노인 것을 알고 알을 제자리 두고 오다가 다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공룡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초식
풀을 먹는 초식 공룡하고 육식 공룡은 습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육식은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그 초식 공룡들을 잡아먹게 되면서 둘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엄마가 숲속에서 알을 주워서 자기가 낳은 알하고 함께 열심히 사랑으로 품어주지만 정작 태어난 공룡이 티라노를 알고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 네가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래, 너답게 살으라고 갖다 주는데 이 아기 공룡 너무 어리니까 미안한 마음에 가슴은 아프지만 두고 오는데 너무 어리니까 꼬 하고 막 울고 있어요. 이 소중하고 아직 여린 생명에 대해서 놓고 온다는 게 엄마로서는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엄마가 그때 소중한 내 아기 내가 한번 품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너를 놓았던 거를 후회하면서 헤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엄마라서 이 소중한 그 생명체에 대해서 버릴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책임감도 엄청 강하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앞에서 질문 나누기도 엄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만약 내가 엄마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네. 티라노를 알을 가지고 와서 부화시켜서 이렇게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나도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른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키울 수 없다. 원래 부모님을 찾아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엄마가 하트를 키우게 된 것도 이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소중한 생명체를 걷어들이고 사랑으로 키워주죠. 어디에 있어도 사랑으로 키워주면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로 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하트를 잃어버린 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하트가 알에서 부화되면 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느 것이 꼭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키고 사랑해주는 방법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하트라면 자신이 티라노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책에서는 많이 슬퍼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 같아요. 원래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가족한테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티라노가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티라노라는 거 알으니까 처음엔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속상했지만 나를 키워준 엄마에게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고 자신이 그 원래 티라노사우루스의 그 무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해달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요, 하트라면 그냥 엄마랑 계속 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빨간 열매를 먹고 살았으니까 계속해서 빨간 열매를 먹고 살고 있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라이트하고 엄마를 공격할 때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트라면 그냥 엄마랑 살 거예요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빨간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맨 마지막 장면에 수북이 하트가 빨간 열매를 가져다 놓았어요. 엄마하고 라이트가 먹으라고 했는데 하트가 이때까지 자신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길러준 그 엄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열매가 아마도 하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엄마도 이 빨간 열매를 보면서 하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끈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답니다. 여러분은 빨간 열매가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내용 질문도 나눠보고 생각 나누기도 해보았습니다. 책을 읽고 다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이야기 나눈 걸 가지고 간단한 글쓰기 해보면 좋겠죠. 네, 첫째는 책 속이 및 줄거리, 느낌을 간단히 쓰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장에 대해서 왜 그 문장이나 장면을 선정했는지 이유까지 글로 써보고요. 세 번째는 공룡의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의 생각.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가 하트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에 대해서 써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티라노사우루스 그 무리 속으로 떠나간 하트에게 앞으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한번 하고 싶은 말로 정리해서 한 4개의 문단으로 글쓰기 해보면 여러분이 훌륭한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네, 오늘은 미야니시 타치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영원히 널 사랑할 거란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도 이 책은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책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읽어보도록 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